게임 이름은 청마 게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모두 자리에서 앉아보시겠어요? 그 이름은 전부 다 탈락입니다. 청마라는 얘기를 하면 자, 모두 청마 일어나 보실까요? 그 마지막에 살아남으신 분은 저희가 아주 좋은 상품 준비했으니까 제 사비로 오. 최고 러닝화 늘 사드릴 수는 없지만 달릴 때 좀 도움이 되는 제 수업을 저는 지금 이제 그 풀코스 다들 많이 뛰시잖아요. 풀코스 뛰시던 그 목동에서 좀 뛰시고 계시는 홍소리님이라고 풀코스 뛰시는 분을 수업한 경력도 있고 부상을 좀 회복시킨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청마 왼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떨어뜨리면 탈락이겠죠? 청마 내릴게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몇 분, 한 5분 위험했어요. 다 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 몇 분 남았나요? 지금 이제 2분 남았어요. 그 살아남으시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자, 청마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자, 일어나주시고요. 자, 일어나신 분들. 자, 청마 왼다리 들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왼다리 들어볼까요? 앉은 상태에서 청마 왼다리 들어보세요. 내려놓으시고. 네, 내리시는 분들. 청마 왼다리 내려놓으시고요. 청마 양손 들어주세요. 네, 양손 들어주시고. 청마 다시 내려주세요. 누르시면 안 돼요. 청마 양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네, 내리시면 돼요. 아니, 한 3번 탈락하셨어요. 탈락하신 분 다시 하시면 자, 청마 양손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한 4번 떨어졌어요.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청마 양손 들어주세요. 자, 청마 양손 내려주시고, 청마 왼손 들어주세요. 자, 왼손 빙글빙글. 네, 들어오신 분들. 자, 청마 빙글빙글, 빙글빙글. 청마 대빠르게! 스톱! 다 멈췄는데. 자, 앞쪽으로 나와보시겠어요? 자, 앉아주시고요. 청마 잘 앉으시고요. 그냥 골라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한 분이 돌아가신 거면 저희 선물은 양파 일반적인 형태의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미국 스포츠 자격의 자격증을 취득한 코치님들만 이제 채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과학을 적용한 형태의 수업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알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사 소개 한번 해드리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소개드렸으니까 세밀하게 할 거고요. 일단 두 번째 저희 민우 코치님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 1호점에서 팀장하고 있는 박민호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우 코치님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윤슬기 회원님 또 담당 코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놈이시다. 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루 싶어 루원시티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현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학식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호점에서 코치하고 있는 문학식 코치라고 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오늘 이제 메인 강사로 활동해 주실 김용호 강사님 먼저 좀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하고 저는 이제 대학원 전공이 운동역학 동력 분석이에요. 그래서 원래 태릉 선수촌 쪽에 있을 때 선수들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했었고 이제 환자들도 치료하고 트레이너들 교육도 하고 네, 그리고 최진욱 강사님도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물리치료사 근무하고 있고요. 저도 원래 체육대학원을 생리학 전공으로 전공하고 물리치료 병합 필요해서 다시 물리치료 다시 교환을 취득하고 현재 도수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앞에서 간단하게 제가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진행을 좀 하고 싶고요. 혹시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찾아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잘 됐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딱 준비한 취지가 아주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간 이 코치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 2군에 있는 야구 선수만 트레이닝도 진행했던 적이 있고, 다양한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이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저희가 어떤 노력, 끈기, 열정 이 부분이 사실 스포츠에서 가장 기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하다가 사실은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한 5년차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노력, 끈기,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현명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꾸준히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옆에서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좀 준비를 한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혹시 이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좀 나왔던 거긴 한데 저희 그 손흥민 선수가 옆에서 이제 컨디셔닝 케어를 해주는 그 전담 이제 컨디셔닝 코치한테 이제 케어를 받는 거고요. 아무리 이제 문제가 있어도 이제 자기 전담 컨디셔닝 코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같이 운반을 한 상태에서 원정을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스포츠 선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어떤 노력, 끈기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 케어를 받다 보면 훨씬 더 높은 형태의 퍼포먼스를 도달할 수 있는 거를 이미 보편적으로 스포츠 과학계는 좀 스포츠 업계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 또 있으시네요. 그 야구 선수 중에 지금 가장 유명한 선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몽가시 지금은 야구 선수 중에 가장 높은 걸로 알고 하고 있고요. 오타니 같은 경우는 사실 스포츠가 기반적인 트레이닝을 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퍼포먼스, 타고난 재능도 사실 있지만 굉장히 노력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포츠 과학이 접목된 형태의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 한 가지 보시고 본격적인 강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딱 과학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좀 맞춤형 도움. 뭐 사실 제 전공이기도 한데요. 이제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메카닉스 역학이거든요. 그 인체가 발휘하는 힘, 그다음에 인체 외부에서 인체에 가하는 힘 이런 힘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힘이 만약에 발휘가 되면은 우리 동작이 바뀌잖아요. 그 동작의 빠르기라든가 크기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키네매틱 순서 같은 것들을 다 연구하는 걸 바이오메카 10년 남짓 됐는데 처음에는 막 미국의 야구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학이 오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고 막 부정하다가 지금은 거의 30개 팀, 거의 모든 팀이 다 도입해서 쓰고 있고 여러분 같은 과학자들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쪽이 또 시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한국은 어때요? 바이오 메카닉스. 한국은 사실 제가 10년 전부터 했는데 한국은 좀 장벽이 큰 게 지도자분들이 아직까지 그 과학에 대해 좀 어려워하고 또 바이오메카닉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미국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스포츠고요. 이제 미국도 진짜 얼마 안 됐고 일본 야구는 사실 더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이 막 나오는 거는 저는 이런 과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일본이 완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야구도 사실은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우선 거부감을 완전 느끼세요. 내 연륜을 믿어라.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과 현상이 전혀 다른데 항상 느낌만 믿고 계시는 거지. 네.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한 5개 팀 정도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이 다르비슈라고 해서 다르비슈? 네, 다르비슈가 일본에서 욕을 많이 먹은. 일단은 그 영상을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은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팀에서도 사실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사실 트레이닝을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과학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생소하신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운동 쪽에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이 스포츠 선수들도 이 스포츠학을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많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 추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저희가 마라톤 하시면서 많이 부상 당하시고 좀 다치시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간단한 이론 교육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제 강의는 김용호 강사님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호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마라톤이 사실 제가 대학원 때도 그렇고 연구를 할 때 제일 힘든 주제였어요. 야구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동작들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나 이런 갇혀져 있는 장소에서 하기가 좋은데 마라톤은 사실 42.19km를 장비를 착용하고 동일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프레임을 찍으면서 그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 연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이게 전문가고 이런 영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적용되는 스포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대단하고 사실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좀 이겨내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상해도 훨씬 많아요. 원래라면 그만두고 쉬었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더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아드레날린 분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다 망가져 있는 거죠. 저희 삼촌도 그 서브3랑 트리플 크라운을 나이 60 돼서까지도 계속 유지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한 4년 전에는 도저히 뛰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영주 쪽에서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번에 마라톤 이런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떤 질환이 있고 왜 생기고 그리고 그런 거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해갖고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요번 시간은 이제 상해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자,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용어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좀 풀어서 썼더라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네 줄만 기억하시면 사실 오늘 50%는 이해를 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후방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둥근하고 햄스트링, 아킬레스건 그리고 뭐 척추 기립근 이런 후방 쪽에 있는 근육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그 역할을 뜻하는 게 저희가 후방 체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사실 하지를 담당하는 게 둥근하고 햄스트링하고 종아리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희가 여기 보면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 햄스트링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면 종아리가 부하를 30% 정도 더 먹어요. 그러면 종아리가 문제가 됐을 때 아킬레스 건염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킬레스 건염이 오면 족저근막염이 따라와요. 네,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윈드라스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 이게 뭐냐면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엄지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 쪽에 이게 탱탱하게 건이 이런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엄지가 이렇게 들린 모양이 뛰거나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이 엄지가 들린 모양이랑 똑같이 일치하죠. 이게 탱탱하게 돼 있는 게 공을 바닥에 집어던졌을 때 부드러운 공은 어떻게 돼요? 다 안 튀어오르죠. 근데 탄탄한 공은 어떻게 돼요? 반동으로 튀어오르죠. 저희가 이 윈드러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너지를 덜 쓰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발바닥에 있는 인대 구조 형태의 요 윈드러스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물들이나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어떤 거다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후방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작을 할 때 우리가 몸이 다 인체가 연결돼 있어요. 근막 경선이라고 해서 다 연결돼 있는데 저희가 뭐 사실 마라톤 할 때 상체 움직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설문을 받았을 때 하체 질환 관련돼서가 많이 나오고 사실 실제로 다치는 부분들은 하체가 맞으니까 저희가 운동 역학이나 퍼포먼스 이런 걸 했으면 상체도 다뤘을 텐데 저희가 요번에는 후방 사슬 중에 하지 쪽 위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저희가 이 금방추하고 골직원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물건을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아니면 순간적으로 무거운 거를 들으면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물건을 들 수 있죠. 근데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내려놔요. 팔이 펴지죠. 그걸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건 운동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얘를 어떻게 쥐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그 운동 중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좀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네 두 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데 더 좋겠다 해서 앞에 정리를 한 거고요. 신스프린트 증후군이라고 마라톤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MTSS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신스프린트 증후군은 이제 후경골근이 윈드라스 기능을 보상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윈드라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엄지발가락 들었을 때 팽팽하게 생기는 그 인대기관처럼 돼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치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팽팽하게 얘가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 후경골근이 그걸 땡겨서 아치를 만들어주는 역할의 부담을 같이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가 뛰거나 할 때 어떻게 돼요? 원래는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애를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을 계속 써야 돼. 내가 평소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그냥 반동에 의해서 나아갔는데 그게 반동이 아니라 굽혔다 폈다를 하면서 가야 되는 동작이 돼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증가하다 보면 나중에 결출골절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통증이나 네 그렇죠. 그래서 신스프린트 발현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는 요걸 원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뛸 때 엉덩이하고 햄스트링하고 이거를 왜냐면 우리가 미는 동작이잖아요. 그럼 미일 때 써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때 EMG로도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둥근하고 햄스트링이 40% 비중을 차지하고 아킬레스건이 60을 차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밖에 안 써요. 근데 몸은 나가야 돼. 왜냐면 내 무게는 견뎌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가 써줘야 될까요? 그러면 아킬레스건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종아리를 더 많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종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종아리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종아리도 나중에 가면 뻗을 거잖아요. 왜냐면 얘가 60만큼만 일을 해야 되는데 80만큼 일을 하게 되면 더 빨리 필요해지다 보니 얘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생기면 아까 그 윈드라스 메커니즘으로 해줘야 되는 애도 얘가 부담을 다 많이 가지게 되겠죠. 왜냐면 그 아까 말했던 아치를 유지하고 그걸 당겨줘야 되는 근육이 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또 고생을 하게 되면서 반대로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충격 흡수라든지 이런 윈드라스 메커니즘이 안 돼서 보상작용으로 네 후경골근 쪽 있는 데가 또 더 많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킬레스 건염이나 종아리 쪽 부상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족절근막염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신스프린트 증후군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에 어떤 것부터 문제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것 이제 제가 생기는 과정을 하나의 그냥 이제 예시로 이렇게 든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이미 사고가 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나실 수도 있고. 자,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족저근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족저근막염 하면
뒤꿈치뼈라고 하죠. 뒤꿈치뼈 쪽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붙어 있는 구조를 얘기해요. 이게 저희가 윈드라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대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치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탄성적으로 내가 효율적으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내가 근육을 해서 쓴다,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 발가락 핀다 이렇게 의도하고 생각하고 뛰시는 분 없잖아요. 다 대부분 나는 달린다 생각했을 때 내 다리가 움직이는 거지, 내 발바닥부터 어느 시점에서 발가락이 굽어지면서 이 엄지 발가락으로 뒤로 제끼면서 종아리가 30%만큼 수축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돼야 우리가 쉽게 편하게 잘 뛰고 부상도 없이 하는데, 그 아치 유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충격 흡수라든지. 그래서 평발 갖고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사실 마라톤 하는데 굉장히 더 불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햄스트링이나 아킬레스건이 오신 분들은 동반 질환으로 족저근막염이 와요. 네. 그래서 아마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되셔갖고 하신 분들 중에 발바닥 통증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의 한 60% 정도가 같이 겪는 동반 질환이거든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아리 근육 피로 누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이제 발바닥 굽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감소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족저근막염 얘기하는데 왜 아킬레스건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얘네가 왜 데미지를 더 많이 받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족저근막염이 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발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왜 얘가 무리하게 됐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온다라고 하면 얘가 계속 일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물론 노화나 이런 거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아킬레스건이 원래 했어야 될 일을 얘가 대신하니까 얘가 더 무리해서 다치는 걸 말씀드리고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부분이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저희가 수동적으로 지면 밀기는 뭐냐면, 운동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밀어야지 하고 올라가는 게 하는 거고, 수동은 제가 이렇게 왔으면 몸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따로 쓰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이 밀기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의 탄성이라는 게 뭐냐면, 근육도 늘어났으면, 순간적 힘으로 늘어났으면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원래 수동적으로 됐던 애가 안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데미지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선에서 가장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30km 사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탄성 복원을 해주는 그 역할이 떨어지면서 대신 계획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아킬레스건염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좀 많이 계속 언급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하기 장단지든 가자미든, 네, 그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한 다발로 해갖고 뒤꿈치에 부착돼 있는 그 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이라는 건 뭐냐면 근육이 뼈에 붙어있기 위한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건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육 다발을 꽉 모아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게 뼈에 딱 붙어있어야 말이야. 근데 그 뼈 쪽에서부터 그게 뜯겨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뜯어지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있어요. 여기서 아킬레스건 끊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바닥에 채찍 때리는 소리처럼 다 들어요. 딱 하고 끊어져요. 네.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아킬레스건이 눈앞에 끊어지신 분도 봤고,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요. 좋아하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겪으셔야지.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동작 분석을 하고 EMG를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원래 페다 막 이런 것들 아까 장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페다가 독일 거를 쓰면 발바닥이 이제 어디 발바닥 위치에 그 셀이 막 3,000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내가 어디를 많이 받는지가 이렇게 분석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쪽의 사이트에 한 8,000 정도 해요. 장비값만. 프로그램 값 따로. EMG도 8개 채널로 하면 8,000에서 1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나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비싼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한 번 1시간에 25만 원, 뭐 비싼 데는 50만 원, 100만 원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애초에 장비가 비싸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킬레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탄성복원이 줄어들고 지면 밀기가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종아리 근육이 가장 많이 쓰는 비중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라톤에서. 근데 이제 이런 후방 체인의 기능 소실로 인해서 부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상 패턴이 피로 가속화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먼 쪽에서부터 이제 피로 가속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는 평발 등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더 이제 보상작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반복적 충격이라든지 그런 과부하로 인해서 또 생겨요. 자,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근육변력이 왜 오는지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쪽 업계에서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수분 부족이다, 영양분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극한까지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그 탈수가 아닌데도 쥐가 나는 사람들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탈수가 병련의 원인이라고 하면 탈수가 아닐 때는 병련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탈수가 아니거든. 근데 병렬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연구를 더 해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이죠. 얘는 부상이 왔으니 더 이상 더 무리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애가 맛이 간 거예요. 네, 맛이 갔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수축을 시켜주는 애가 그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이완됐다 수축됐다 해야 되는데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완이 되면 쥐가 나는 건 수축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 신호가 내려져야 되는데 수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그런데 그건 있죠. 그런 전기 신호나 이런 우리가 몸의 회로는 다 전기 신호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전기 신호들을 보내는데 수분이나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데 영양도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그걸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인 거지, 수분이나 이런 탈수 자체가 이런 병련을 만드는 원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하나에 계속 부담이 가기 시작하면 걔가 먼저 망가지죠. 근데 마라톤이 거기서 사실 대단한 거예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주행 기법을 원트랙으로 바꿔하시는 분이 있고, 투트랙이 있고, 쓰리트랙이 있고 다 특징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원트랙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달라져 있어요. 자기는 원트랙이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진짜 원트랙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완전 하이퍼 울트라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40.195가 그게 아니라 연습할 때 60, 70km 뛰시는 분들이 피로나 이런 것들 오기 전에 이제 자기는 그만큼 내구도로 갖추신 분들도, 근데 사실은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거나 연구를 해보잖아요. 마지막과 시작이 보폭도 다르고 다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은 주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각인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내가 완전히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병련이 나고 완전 고장이 나서 그제서야 햄스트링을 더 써야지, 둥근을 써야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근육을 컨트롤해서 쓸 수 있는 사람도 적은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햄스트링만 더 써라 이것도 아니에요. 엉덩이만 써서 뭐 주행하는데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쳐지니 이런 질환이 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진행을 운동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제 했으면 좋겠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햄스트링 엉덩이 사용을 덜 하니까 종아리를 더 많이 쓰게 돼서 푸시오프 부담 증가하니까 병렬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질환에 맞춰서 이걸 하다 보니까 뭐 그 TFA나 이런 장유근 쪽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분들은. 근데 이제 뭐 중둔근이나 이런 것들은 골반의 위치나 이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또 작용되는 근육들이 부하를 얻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이 기능들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달리다가 내전근 병렬이 오시는 분들은 중둔근 문제로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후방체인 약화가 되는 문제점은 이런 한 가지 근육에만 쓰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다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뭐 동작이나 이런 주법이 바뀌면 쓰는 근육의 비중도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의 접목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요거는 조금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냥 제가 사실 여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경력이나 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제 뺄까도 하다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넣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VO 값은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위로 머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진폭이 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종아리를 의도적으로 써갖고 뛰는 동작을 하게 되면 VO 값이 널 뛰어요. 이건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듯이 미끄러지듯이 가라고 하니까 VO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단거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후방 체인을 쓰더라도 이 단거리는 폭발적인 순간적인 힘을 내서 쓰는 거고 마라톤은 효율적으로 내가 많이 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근육을 같은 근육을 쓰더라도 쓰는 방법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해가 오는 것도 달라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단거리 형한테 나타나는 질환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마라톤처럼 뛰어야 되는데 실제로 뛰는 폼이나 이거는 단거리처럼 뛰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보통 아킬레스 건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햄스트링 사용 부족으로 인해서 종아리가 과사용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단거리는 또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스티프 타입이라고 해서 단단하게 이제 굉장히 과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쪽은 대부분 오버유저라고 해서 과사용 쪽으로 해서 생기는 거고 단거리는 순간적인 폭발력이나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해서 인대나 건이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둥근의 기능 저하나 이게 뭐 장거리 하시는 분들이 폭이 줄어들거나 그 보행 주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거리는 그렇게 되면 단거리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m 달리기 보시면은 거의 한 40분 정도에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거의 날아가는, 우리가 달리기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날듯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순간적인 폭발력을 일으키려면 미는 둥근의 힘이나 이런 것들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마라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둥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이제 실습 쪽을 해볼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 사실 아킬레스 건염이 문제가 생기는 시작은 어딜 수 있다? 엉덩이하고 또 햄스트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햄스트링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요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종아리에 힘을 빼고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근데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따 서서 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 때 엉덩이를 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부렸을 때 어디까지 구부려져요? 90도 이상 구부려지죠. 근데 일어나서 햄스트링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쥐가 나거나 아마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90도 이상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일어나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게요. 저희가 공간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프로젝트 있는데 제외하고는 저희 코치님들이 좀 같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의자를 양옆으로 좀 밀어가지고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테스트가 무릎이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각자 다 해보셔도 되는데 빼시면 안 돼요. 오차가 제가 아까 문제예요.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언을 선정을 할 거고 저희 소장님들이 옆에서 테스트를 도와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자 선생님들 잠깐 옆에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여자분들. 눕혀보세요. 여자분들 잠깐 한쪽으로 좀 모여주시고. 지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엄청 편하게 되겠죠. 일단 조언.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이는 코치님은 여자분들 4분, 초록이 또 전화 왔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준하 부장님도 아까 여기 저희는 포함해가지고 4분 나머지 분들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두 분이서 여자 선생님들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코치님들은 이제 여기 4분 옮겨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게 보상작용처럼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구부려서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당기게 되거나 엉덩이를 빼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안 구부러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겼으니까. 저희가 끝나고 나서 행사가 11시에 저희가 종료되는 걸로 준비를 해가지고 11시에 끝나고 나서 혹시 만약에 좀 궁금하신 거 있거나 검사 더 정밀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30분 정도 계실 거니까 그때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검사지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언 편성되셨으면은 시작해 주셔도 돼요. 칸이 이거 하나여가지고 5분씩만 넘어 가야 돼요. 10에 5분 빠르구나. 검사가 2분 빠져요. 저는 발목이 안 좋아서 그래서 혹시 내분 혹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님은 좀 어디 네, 조언 데가 있으세요? 해명하셔서 진행해주세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왜 도망가세요? 우리 남은 게 지금 오늘 선생님이 한 번 나눠주시고 여기 세 명이서 편성하셔도 돼요. 첫 번째 테스트 끝내시고 손 들어주세요. 부장님들. 집에서만 좀 따라 해보고 하시고 나서 앞에 다 다르시죠? 골반이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동아리 한 분은 저희가
근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달릴 때 무릎이 위로 나오거나 에너지를 이쪽보다 아래로 아니면 이거를 더 올리기 위해서 허리를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체크를 할 설명보다는 먼저 테스트 천천히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설명하시다가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 하냐면 헬스의 활성도를 검사를 해야지 평소 에너지를 엉덩이가 좀 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너무 근육이다 여기에 집중해서 써야 돼라는 감각이 다들 강하고요. 여기에 힘을 주고 버틴다고 자세를 꼿꼿이 버틴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뛰는 것도 영상 찍어서 내 자세가 올바른가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보다는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 없이 뛸 때 햄스트링보다는 발을 모이랑 저기 반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걸려요? 그렇죠? 뒤로 이제 컨대 연습하게 활성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 EMG 붙여서 저희가 근조도 측정기 한번에 시간이 좀 오겠어요. 붙여서 검사하면 뛸 때 원래는 6대4, 7대3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전 수치가 넓을 때 반대로 발목이 엉덩이 당겨서 위로 안 올라가? 안 올라오네. 이렇게 반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더 뒤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혹시 그 지날 것 같은 중에 세 가지 다 안고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체크를 하고 총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무릎이 앞으로 날리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엄청 다리가 안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을 계속 뒤로 빼시게 돼요. 올리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 때는 엄청 쉽게 그냥 올라가시죠. 반대쪽. 근데 저는 그때 저를 검사해 보면 저는 종아리랑 햄스트링이 거의 6대4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하면서 지날 것 같은 사람 나온다고. 저는 조절을 해요. 종아리를 덜 쓰고 최대한 이게 실천적으로 그것도 있네요. 왼쪽이 나이 때 쳐서 왼쪽 오른쪽 차이가 여기는 명확하게 나오죠.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네, 일단 한번 구부려 다시 보시죠. 한번 왼쪽 돌아가는 그렇지. 지금 이게 허리가 살짝 쉽게 말하면 소재 구부렸을 때 얘는 기능만 잘 된다고 하면은 발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동으로 당겨지고 그쵸. 그래도 그럼 아마 지금 자기 제가 이렇게 좀더 틀었을 많이 때 올라가지 되게 않아도 뭔가 부담스러워. 이 정도면 종아리 힘이 많이 되면 이거는 좀 편하죠. 근데 이 정도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게 편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쪽을 안쪽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뛰시거나 할 때 이쪽으로 많이 묻히거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게 테스트 하시는 게 운동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안 들리시거나 이렇게 들고 버티는 것만 해도 허벅지 쥐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하는 것만 해도 근신경이 발달이 되고 해당 헬스트링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이자 운동도 되는 근데 지금 보시면 전공근염도 지금 어디가 전화기 그래서 근데 지금 결론은 설명해 주신 게 후방층이 전체로 연결이 돼 있고 허리가 살짝 올라간다. 지금 윈드라스 이렇게 할 때 근데 저는 이게 족저근막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많이 무리하시고 하이아치일 때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거는 예전에 그리고 햄스트링 울트라 뛰셨다 안쪽이라는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마라톤 정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여기에 멍이 들어서 뭘 해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오래 대전근을 너무 과하게 쓰면 이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멍이 발생되는 그렇게 저는 이거 왜 멍들었지라는 게 그런 이유. 근데 연관돼서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평발도 나타나고 하이아치도
안전하게 이제 충격을 좀 덜 먹는 잠시만요. 근육이 상처가 없고 타이트한 피부가 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평발은 어떻게 돼요? 늘어져 있는 상태니까 얘를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인위적으로. 네, 근데 하이어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부터 짧아져 있죠. 그러니까 데미지를 먹을 때도 계속. 네. 세분다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발이 260인데 290 신는 분도 봤어요. 묘조기 실에서. 저도 실제로 280 신어야 돼요. 앞에 다 비어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괜찮아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세분다 일단 오른쪽에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골반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회전돼 있으니까 혹시 이거 저는 중심을 많이 잡고 그러니까 산시장에서 미끄럽거나 하는 거를 내가 안 미끄러지고 이런 거를 잡거나 계속 중심을 잡아야 되는 생활이 되는 분들은 요정이 더 심해요. 네. 그러니까 수산시장 미끄럽잖아요. 들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좁게 발가락 힘을 많이 주고 다니니까 요즘이 더 심해져요. 내전이라고 골반이 틀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게 묘족이 어떤 것 때문에 뛰어도 한 방향으로 가야 간다는 느낌이 운동 처방을 하거나 이건 본태성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운동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가야지 뭐 하나 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지금 병원이 문제야. 나는 뛰기 위해서 왔는데 쉬래. 그럴 거야 안 왔지 여기. 편하게 앉아있어요. 차이가 가장 좋은 건 띄운 다음에 두 다리 당겨서 그 다음에 걸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유지 외반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발씩 옆에 걸려 있는 거 있는 거나 가장 좋은 건 차이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 체중이 많이 하셨으면은 케미스트리 다 하셨나요? 부장님들 잠깐만 조정 시켜주시면 케미스트리 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 넘어 하셨네요. 지금 검사는 안 하거나 엎드려서 여기 머리 나이가 들면서 무게도 었을 때 이렇게 여기는 왼쪽에 드셔야 돼요. 다리를 피는데 그게 거울 끝났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완전 반대예요. 회원님 빼고는 다 오른쪽이 잘 돼요. 저도 한번 해주세요. 차이 안 나서 오른쪽이 좀 더 되고 여기는 더 내려가 있을 때 제가 이쪽 다리가 안 좋아요. 왼쪽이 안 좋죠. 절대 점점 안 벌어지고 여기는 끝났습니다. 아픈데 다리 저리거든요. 더 했습니다. 이 정도 지금 딱 둘 다 밀었으니 되게 많이 꺾이는 게 내전이 잘 돼요. 쉽게 말해서 여자요? 덜 꺾이는 데는 이게 무너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덜 나오면 발목이 안 좋을 확률이 있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가장 기본 있는 게 발목이거든요. 발목이 불안하거든요. 어떤 일이 여기 누르시는데 빼고 다른 데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엄지발가락, 정도 상태에서 네 발가락만 풀어주면 이것만 하셔도 굉장히 나아지는 기분.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부장님들 그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세 번째 검사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접어주시고 발바닥 면이 바닥과 수평이 되게 맞춰주시고 무릎을 올려보시고 그렇지 않다가 지금까지 살짝 빼줍니다. 발바닥이 수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주시고요. 엉덩이로 딱 들어야 되는데 상관없이 여성분들로만 앉아보려고 하는데 엉덩이 한번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주문자예요. 엉덩이 힘이 잘 들어오는지 왼쪽에 안 털려있어 그냥 편하게 제가 세게 눌렀으면 앞으로 그러고 그냥 살짝 대고 엉덩이를 쓰란 말이야. 여기는 엄청 부드러워요 그냥 잘하고 계세요. 엉덩이가 허리 크게 불편하신 거 여기는 차이가 있는 제일 질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엉덩이로 이게 왼쪽 이 정도만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등산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허벅지 뒤로 여기에서 그대로 후방을 알고 쓰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운동과 지금 느낌이랑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게 아까 여기 엉덩이 기능이 신전이에요. 훈련될 때 엉덩이 기능이 발목이 있어야 허리랑 엉덩이 뒤를 받쳐주세요. 엉덩이를 잘 펴주나요? 좋습니다. 같이 내려보실게요. 아직 안 해. 왼쪽도 실제로 계산하면서 뛸 수 있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물론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보통 감각이나 이런 자극을 일궈주거나 이제 하는 운동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쥐가 나거나 아니면 과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뛰거나 그 동작을 했을 때 그런 감각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햄스트링을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워주시고 자, 저희가 브릿지라고 해서 허리나 엉덩이 운동한다고 브릿지 자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리 굽혀주세요, 선생님. 여기서 엉덩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엉덩이 쪽을 많이 써요. 근데 다리를 펴보세요. 네. 조금 더 아니요, 조금 다리를 좀 더 펴. 네. 여기서 이렇게 들면 햄스트링 쪽에 느낌 많이 오세요? 네. 네. 이렇게 해갖고 다리를 핀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햄스트링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네. 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지금. 네, 부장님들이 리드해 주셔서 네, 한 분당 한 번씩 다 해보시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사용을 신발 안 받으셔도 그냥 됩니다. 매트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있어요. 실제로 너무 과정 선수들 자세 운동하고 많이 쓰면 활성이 나올 때 한번 해보시죠.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실게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저 버티세요. 자, 여기서 다리 붙이세요. 네, 그대로 이제 엉덩이 들어올려 보시면 돼요. 네, 그대로 엉덩이 들고 여기서 손을 떼세요. 하고 여기서 다 대시면 엉덩이만 더 오세요. 거기서 발을 아치를 잘하세요. 햄스트링 보세요. 여기서 한 발 들어보세요. 오, 잘한다.
햄스트링 자극 엄청 많이 오죠. 근데 햄스트링 자극이 역시 내 자세히 햄스트링을 잘 쓰기는 하지만 손으로 한번 접으시면 엉덩이 햄스트링 조금씩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네, 여기다 이제 하는 있으니까 이걸 계속 햄스트링이 바닥을 훈련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거 말로 햄스트링 힘 들어갔어요. 근데 워낙 잘하시니까 그럴 때는 다리 버티는 형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햄스트링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안 좋으시면 다리 들어보세요. 햄스트링 쪽에 자극 보세요. 네, 거기서 한발 들어보세요. 버티세요. 네, 햄스트링 쪽이 어떠세요? 네, 됐어요. 근데 햄스트링의 부하가 맨몸이 많이 그러면 앞으로 가는 그러면 이런 한 발로 살아있는 술못 쉬고 있어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겁나 힘들어. 매난자는 못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엄청 많은데, 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검사라고 해서 테스트 하셨잖아요. 그게 곧 운동이기도 해요. 차원 차이가 좀 크고. 네.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지날 것 같아, 힘들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버티고 그게 쉬워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곧 운동인 거예요. 강화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아픔점 참을 때 이제 이렇게 만져드렸잖아요. 여기 만지면 여기가 후경골근 지나가는 데고 이렇게 하면서 만져드렸잖아요. 거기를 만지는 게 곧 거기를 풀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테스트 하셨을 때 아까 이제 퍼포먼스 굉장히 좋으셨던 분들 보면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운동이 돼요. 저희가 테스트하기. 그리고 마사지나 어디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저희가 아픈 곳을 찾아드렸잖아요. 거기가 곧 풀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분류상으로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EMC까지는 안 될 것 같죠. 저희가 원래 전기자극 신호 측정기를 갖고 왔어요. 그 다리에 붙여서 허벅지랑 햄스트링에 붙이면 저희가 이제 태블릿으로 뛰실 때 얼마나 전기가 많이 튀는 걸로 활성화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저희가 그 측정 장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레깅스나 이런 복장을 저희가 좀 얘기를 안 드려서 요렇게 됐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요거는 더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여기 대표님네 센터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이제 거기 런닝머신이나 이런 데다가 햄스트링이나 종아리나 이런 데 엉덩이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뛸 때 그래프로 나와요. 얼마나 뛰었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이거를 쓰는지 그런 장비들 해서 대표님한테 문의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인사 마무리만까지. 잠시만요. 저희 아까 나눠드린 종이 뒤편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1회 저희가 이렇게 검사해드리거나, 사실 이제 저희도 건강하게 좀 이렇게 마라톤을 정말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희도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부담 갖지 않으시고, 저희가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분들을 다 봐드릴 수는 없어서 좀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뒤편에 쿠폰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뭐 절대로 오셔가지고 뭐 등록하시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EMG 장비 같은 것도 사실 해드리면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쿠폰 갖고 방문하시면 저희가 방금 도와드렸던 담당 코치님이 이제 무료로 검사 좀 더 정밀하게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가 그 연락처는 저기 동호회 측
통해서 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조금 바쁘게 마무리가 좀 됐는데 2주 뒤에도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또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 협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의학적인 형태의 자문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2주 뒤에도 좀 같이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다 같이 사진 한 장만 찍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강사님은 잠깐 계실 거니까 편하게 여쭤보셔도 되고요. 하루 50분 엠모브 화이팅! 이대로 사진도 한 장만 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달릴 수 있어 감사해 너와 함께라도 즐거워 정말 백마 외치며 우린 하나 달려가